오늘은 만성질환 관리제 환자 교육자로 당뇨병의 동반질환 관리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그 교육자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우리 병원에 당뇨 치료 받으시는 분인데 당뇨 조절이 하도 안 돼요. 이제 식전 혈당도 조절 안 되고 식후 혈당도 조절 안 되고 계속 이제 당활색소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분이 이제 음식 조절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뇨 조절이 워낙 안 되고 본인도 지금 요즘 전에는 당뇨 체크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되게 열심히 체크하죠. 갖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식전 혈당도 거의 한 150, 160 이상 넘어가고 식후 혈당도 다 250, 뭐 60, 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부터 다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중요하니까 기본부터 다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요 자료를 꺼내드렸어요. 당뇨병의 이해라는 그 자료를 들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시 빨리 어디 가야 된다고, 다른 병원 가야 된다고, 뻔히 하는 거 뭐하러 얘기하냐고 이러세요. 시간 없다고, 뻔히 하는 거 뭐하러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덮었는데, 글쎄요, 뭐, 많이 공부하시고, 요즘 인터넷도 좋고, 유튜브에도 뭐 좋은 자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를 전부 다 잘 만드세요.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시면은 진짜 똑똑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단적으로 제가 최근에 한번 겪은 일인데, 젊은 분인데 당뇨 있으니까 짜게 먹겠대요. 그 짜게 먹으면 당뇨 조절이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누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고향이 이제 다른 데신데 부산이 아니신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당뇨 있는 사람들 짜게 먹어야 당뇨 조절 잘 된다고 짜게 먹으라고 연락 받았대. 그래서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서 일단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뭐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유튜브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수봉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인슐린 펌프 쪽에 되게 잘 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지금 뭐 충주에서 계속 이제 유튜브 만드시면서 환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슐린 펌프 다는 분들한테 잘 먹으라고 간 맞춰서 먹고 좀 짜게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환자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추측에는. 근데 최수봉 선생님이 만든 자료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슐린 펌프 달았으니까 잘 먹고 잘 먹고 지내라. 걱정 말고 지내.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당뇨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이 당뇨 올라간다고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안 먹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또 운동하겠다고 막 하시고. 당뇨라는 게 원래 자기 몸에 필요한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2차 영양실조에 해당하는 병인데 거기다가 안 먹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당뇨 조절한다고 힘도 없고 못 먹어서 힘 없고. 근데 당뇨는 또 당뇨대로 조절 안 되고. 맨날 말씀드리면 당뇨는 잘 먹어야지 조절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안 먹게 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자꾸 풀어내요. 근데 그게 딱 맞게 풀어내질 못하거든요. 간이 배터리 역할을 하잖아요. 이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당뇨 조절도 안 되는 분들이 먹기까지 제대로 먹는 것까지 안 해보세요. 얼마나 몸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최수봉 선생님 얘기하신 뜻이 뭐냐면은 인슐린 펌프 달고 당뇨 조절 잘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꾸 굶지 말고 제대로 먹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싱거우면 또 맛없어서 잘 안 먹잖아요. 잘 안 먹으니까 좀 짜게 간 맞춰서 다 먹어라. 짜게 먹어라. 잘 먹어야지 몸도 회복된다. 이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당뇨 조절 잘 되려면은 짜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자기 본인이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맨날 제가 요번 주 토요일 날에 부산대학교 병원에 EGDM이라고 당뇨 치료하는 의사들, 뭐 간호사들, 영양사들 듣는 강의가 있어요. 항상 기본 베이스로 당뇨학회에서 하는 기본 베이스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제가 들으러 가요. 근데 이걸 해마다 해요. 해마다 각 지역마다 대학병원
그 교수님들 뭐 저기 영양사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 이 해마다 이거 들으러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맨날 아는 것 같아도 기본이 흐트러지면 이게 다 틀려요. 다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얘기 같아도 그 저기 다시 한번 들으시고 새기시고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저도 뭐 계속 그 기본적인 그 당뇨 강의 듣고 맨날 듣는데요. 막 다 듣고 책 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유튜브 동영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설명 다 잘 해놓으시 바른 얘기 잘 하시고 다 하셨는데 문제는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당뇨병 동반 질환 관리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당뇨병하고 고혈압, 그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요 병은 다 똑같은 병이에요. 태생 자체가 똑같아요. 태생 자체가 똑같은데 얘네들이 생긴 것만 달라요. 예, 형제들이 왜 같은 엄마에서 태어나서도 다 좀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심지어 좀 다르잖아요. 생기는 거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얘들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엄마가 누구냐?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요런 것들만 해당되느냐? 검사를 하시면은 간 수치 25 이상 남자분들 25 이상, 여자분들 20 이상 넘어가면 지방간 의심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간 수치, 고혈압, 혈당 수치,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요산 수치. 요산도 혈관 다 망쳐놔요. 요산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뾰족뾰족한 침처럼 생겼거든요. 혈관 다 버려놓죠. 항상 같이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 제일 높은 사망률 중에 하나가 암. 그러니까 당뇨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암, 통풍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다 각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당뇨병 환자 항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 세 가지 항상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당뇨병 있는 분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걸릴 확률 보시면 50% 이상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저는 절반 넘는 것 같거든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 같이 있는 분들이 거의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병은 같이 봐야 됩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자, 당뇨병 환자는 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보시면은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발생률이 훨씬 올라가요. 예,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의 미세혈관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 망막병증의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게 훨씬 많이 높입니다. 자, 맨날 말씀드리지만 혈압 측정하는 법, 조용한 데서 편안하게 앉아서 등받이에 등기대고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절대로 누워서 재지 마시고 2분 간격으로 2번 이상 재서 평균을 내야 돼요. 사실 이게 FM인데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재셔가지고 담당 주치의한테 꼭 보내주세요. 자, 보시면은 당뇨병 환자의 목표혈압 이래가지고요. 수축기 140, 이항기 85 미만. 예. 목표혈압이 이래요. 자, 요게 그런데 어디서 잰 거냐면 병원에서 잰 겁니다. 집에서 잰 거 아닙니다. 집에서 잰 거 아니니까 이거 집에서는 잰 거 한 10 정도 낮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집에서 잰 거 이렇게 요렇게 요 근처에 나왔다고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혈압약 말씀드리지만은 장기 혈관 손상 막는 게 주목적이지 혈압 떨어지는 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혈압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죠. 자, 보면은 치료를 언제 시작하나요? 일어났죠. 자, 120에 80 초과하면 약 써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당뇨 있는 분들은 혈압을 더 엄격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고혈압 관리 방법 일어났죠. 자, 생활 습관 개선 이래가지고 뭐 체중 감량, 염분 섭취 줄이기, 칼륨 어떻게 많이 섭취하냐면은 녹색 야채 많이 드시면 돼요. 삶아서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생야채나 간을 약간한 나물처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음주, 금연 당연히 이거 해야죠. 근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맨날 저녁에 반주로 소주 한 병 드시고 담배 거의 한갑 피시고 항상 들어오실 때마다 담배 냄새 나는데 제가 계속 잔소리 하거든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아니면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 안 되시나 봐요. 그래도 계속 잔소리해야죠. 계속. 근데 기분 안 나쁘게 계속 잔소리해야죠. 그죠? 자, 운동 등으로 활동량 늘리기, 스트레스 조절,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단독요법 혹은 병원요법 뭐 이런 건 의사들이 하면 될 거고요. 자, 이상지질혈증. 자,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지질 이상. 자, 이게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성지방은 올라가. 이 중성지방 정확한 명칭 아닙니다. 지금 이건 TG라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원래 정식 정확한 명칭이에요. 요즘에 전에 건강검진 항목에서 중성지방이라고 나오던 게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요. TG,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그 디젤유에 해당하는 거죠. 경유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경유가 더 비싸더라고요. 지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어쨌든 우리 몸의 근육은요, 에너지원으로 요걸 더 좋아요. 포도당보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많이 흘러나오면은 요걸 에너지로 먼저 쓰고 포도당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혈관 속에서 이제 피 속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혈관 다 망쳐놓고. 자,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올라가고 HDL 수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이게 희한하네. 그래서 이게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겁니다. 요게. 당뇨병 있는 분들은 해마다 1회 이상 혈청 지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거의 1년에 한 4번 정도 해요, 지금. 예. 많이 잡아내죠. 당뇨 있는 분들은 요 LDL 콜레스테롤 100m로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는 제 친구 얘기인데, 제 친구가 당뇨를 저한테서 발견했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2가 나온 거예요. 이제 계산식으로 이제 그 수식으로 다 해봤는데 102가 나왔어요. 이거를 약을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약 넣는 거 다들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안 썼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향이 울산이니까 부산에서 제 친구 울산까지 오기 힘들어서 이제 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콜레스테롤 약을 안 썼어요. 그러고 나서 한 6, 7개월 지나가지고 협심증 진단 받았죠. 지금 스텐트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LDL 콜레스테롤 100m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102란 말이에요. 이거 어찌됐든 지금은 절대 용납 안 하고 과감하게 약 씁니다. 어쨌든 100m로 떨어뜨려야 돼요. 자, 이상지질혈증 조절 목표 나오죠. 당뇨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조절 목표는 LDL 콜레스테롤은 150mg 미만으로 이거 돼 있는데,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고위험 당뇨병 환자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70 미만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고위험 당뇨병 환자라는 게 이제 되게 뚱뚱하고 혈압도 높고 당뇨 조절도 잘 안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치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100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나옵니다. 요건 조금 좀 이상한데,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통상적으로 당뇨 있는 분들은 100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상지질혈증 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습관 개선하고 체중 감량. 이 체중 감량을요, 자꾸 이제 이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 체중 감량에 함정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체지방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고, 중요한 거는 근육량이거든요. 근육량이 많으면은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어. 그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체중 감량을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입던 바지가 잘 헐렁헐렁해지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체중은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몸매 관리 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면 좋지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는 내장 지방이 중요하거든요. 내장 지방이 중요한데, 이 내장 지방을 빼려면 이 체중 감량하라는 얘기는 지방 빼라는 얘기입니다. 근육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중 감량하라고 하면 전부 다 굶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평소에 제가 지금 전에 34 입었는데 지금 거의 한 32 입거든요. 34 입었는데 32 입어요. 지금 허리 둘레로 따지면 대충 한 80cm 정도 나오거든요. 많이 좋아졌죠. 제가 혈압 당뇨 보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설명하려고 공부하다가 제 건강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바지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바지 사이즈가 32 정도는 돼야지
내장 지방이 줄어든 거죠. 자, 보시면 운동량 늘리고, 자, 섬유질 섭취 늘리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섭취 줄이기, 금연 이거 꼭 좀 지키세요.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맨날 입으로는 하면 한다 그러는데, 하면 한다고 입으로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이 금연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보다도, 웬만한 약보다도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걸 더 지연시키는 효과가 더 커요. 이게 이제 뭐 폐암부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담배 그러면 폐암부터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담배는 심혈관 질환 쪽에 문제가 더 컸어요. 어찌됐든 금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약보다도 오히려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리고 약물 치료는 뭐 스타틱 요거는 의사들이 하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다, 이런 얘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고, 항상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특히 고혈압 있는 분들한테 제가 검사하시라 그러면 잘 안 하시는데, 고혈압 검사를 하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당뇨하고 이상지질혈증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찾아내고 빨리 치료를 해줘야지 문제가 안 생겨. 이거 발견 늦게 돼서 늦게 치료하면요, 그만큼 손해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치과 치료랑 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근데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오래 먹어야 이 얘기 하시는데, 물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하는 방법이, 운동 식이요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라서 자기 혼자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고혈압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당뇨, 이상지질혈증, 반드시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요거 반드시 꼭 좀 찾아내서 반드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래도 병원 오셔가지고 의사하고 상담하세요. 병원에 오면 애들 중고등학생 학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고 저희들도 국시 공부하고 많이 해봤지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이나 기본적인 학습 패턴을 유지를 하려면 어디를 다녀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람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 발견하시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 다니시고, 약 먹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이제 몸 관리 잘 하시라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꼭 하나 두세요. 옆에 주치의 하나 꼭 챙기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